224쪽부터 출발을 할게요. 우리는 사인 법칙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중간고사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망친 사람도 있고 뭐 그냥저냥 본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되게 다양한 각색이실 텐데 어차피 시험 점수는 기말고사랑 수행평가까지 합산해야 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난이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평균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내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나여고는 실제로 난이도에 비해서 평균이 많이 낮고요 지금. 난 니네 난이도를 봤을 땐 평균 한 50 예상했는데 40 몇 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119도 지금 현재 50점대 아니면 40점대로 예상된다며. 인성도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평균이 낮을 거야. 아니 전반적으로 애들이 낮춘 애들이 좀 많을 거라서 평균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역전이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하세요. 대수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대수는 진도 한번 밀리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현재 느껴서 알겠지만 공부하시는 거를 조금이라도 밀리면 작살나죠. 대수는. 생각보다 단원이 연결이 너무 깊어가지고 다음 거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 이제 니들을 좀 옥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숙제를 안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주말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교쌤은 새로 바뀌었습니다. 조교쌤도 바뀌었습니다. 또 왔어요? 잘렸어요? 잘린 거예요. 아니, 니네 점수 그따구로 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장난이고요. 어쨌든 주말에 오실 분은 새로 오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실 분이니까 그 수학과로 지금 이제 모셨어요. 수학과 친구로 모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시고 남자래요. 복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싶은 애들은 내가 주말에 다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너네가 해봐서 느꼈겠지만 대수는 안 하면은 점수 절대 안 올라요. 그리고 한번 밀리면은 끝장나는 게 대수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는 진도를 나가면서 너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집 가서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집 가서 제발 인스타 보지 마시고요. 제발 그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응? 좀 넷플릭스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제발 집에 가셨으면 당일날 개념편 문제 정도는 다시 다 풀어보고 자세요. 알겠지? 개념편 문제 정도는 몇 문제 안 되잖아. 수업 시간에 풀 시간 다 드리니까 몇 문제 안 되니까 그거는 좀 다 풀고 자세요. 제발.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다 풀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좀 출발할 건데 오늘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거랑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 여기가 참 재밌는 파트인 게 이거예요. 여기가 너무 재밌는 게 니네가 아무리 이 공식을 알아도 정답은 못 맞춰. 아무리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도 정답을 못 맞춰. 어떤 경우일 때 못 맞추냐면 니네 이거 모르면. 수능 문제 스타일이 현재 그러거든요. 니네 중2 때 책 펴. 이제 진도 나가게. 224쪽 나가게. 중2 때 니네 혹시 삼각형의 성질이랑 사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닮음 이렇게 세 가지랑 중3 때 니네 혹시 삼각비는 기억나실 거고 중3 때 했던 삼각비 그리고 얘네 원의 성질들 그러니까 원의 성질 해가지고 이렇게 5개의 단원이 있는데 이 5개의 단원을 여러분들이 그때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수능 문제 현재 경향으로 봤을 때는 못 풀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리뷰 코스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 도형들을 한번 정리는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나왔던 도형 성질들은 싹 다 정리를 좀 하면서 가기는 갈 건데 얘네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재적소에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유도를 해야 결국 정답이 나와요. 요즘은 좀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학교 내신이 니네 중간고사 때 나오는 거 다 보니까 그렇게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낼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약간 좀 점수가 배점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그래. 수능에서도 실제 지금 고3들이 많이 틀리고 있는 파트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많이 틀리는데 중학교 도형만 알면은 그래도 금방 푸는 거니까 특히 미적분 2 하실 분들은요. 미적분 2 하실 인간들은 요거 좀 빨리 좀 정리하세요. 이거 다 미적분 2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 2에서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중학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과들. 그래서 특히 이과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문과들까지는 괜찮고 이과들만. 알겠죠? 경제학과는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공식은 쉬워요. 외우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얘네들이 왜 나오는지도 내가 증명을 해드리면 이 공식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까지 쓰는 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얘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볼 테니까 거기서부터 좀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 친구가요 한때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출제가 안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는요 이 친구가 아예 빠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직전 선배들 교육과정에서부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킬러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킬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냥 사인 법칙은 사실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뭐랑 뭐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어떤 하나의 각과 삼각형의 어떤 하나의 각과 그 다음에 그 마주보고 있는 편, 그래서 여기 있는 마주보고 있는 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아주게 되는 게 여기선 얘가 키워드예요. 바로 어떤 친구가 키워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얘네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내가 어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 어떤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데 그 원에, 이 원 안에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걸 우리가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삼각형 밖에 그려져 있는, 접해서 그려져 있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외접원 안에 그려져 있는 요 삼각형에서의 어떤 하나의 각과 어떤 하나의 편,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 누구랑 지금부터 연결을 하겠다가 쌓인 법칙이냐면 그때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반지름, 얘네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을 보겠다는 게 쌓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아이디어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공식은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밑줄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다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저긴 저 공식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공식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각에 대한 사인과 그 다음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편, 얘네들은 같은 기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각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b를 세워보게 되면 얘는 무조건 뭐로 통일된다라는 게 결론이냐면 이렇게 얘가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랑 통일된다.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외우면 돼. 외우는 건 참 쉽죠. 그래서 외우는 건 참 쉬운데 얘가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를 밑에 증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내가 똑같이 비워놨습니다. 다 써셔야 돼요. 알겠죠? 여긴 내가 지금 이제 증명하는 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쓰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공식 외우실 때 그냥 주구장창 외우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보여줬던 증명법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너네 걸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은 안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좀 안 헷갈릴 수 있도록 여기 증명법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줄 테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다 적으세요. 지금부터 여기 증명법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의 증명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어떤 원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을 건데 이 원 안에 나는 첫 번째 무슨 삼각형을 그릴 거냐면 어떤 내접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요 예각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예각 삼각형에서의 관계를 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각 하나를 이렇게 기준 잡아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를 잡았을 때 그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 사이에 지금부터 길이와 각 사이의 관계를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약간 좀 약속을 해주면서 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때 어떤 각이 하나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요 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랑 여기 있는 각의 기호는 같은 걸로 우리가 통일시킨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면서 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라고 이렇게 잡으면서 가겠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증명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내가 어떤 각 하나를 잡아줬을 때 이 각에서의 사인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삼각비의 값과 얘네 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더 보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데 그럼 적어도 우리가 삼각비를 쓰려면 얘네들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삼각비를 쓰고 싶잖아? 그럼 얘네 무슨 삼각형 만들었을 때 삼각비 쓰는 게 가능하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비를 쓰는 게 가능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얘네들을 가지고 삼각비를 만드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삼각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얘네들을 무슨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가지기만 하면 되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삼각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각삼각형 만들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생긴다면 바로 뭐냐면 그럼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재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는 B랑 C가 직각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직각이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원의 성질 중에 하나를 끄집어 와가지고 얘네들을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 각의 크기가 바뀌면 돼? 안 돼? 각의 크기가 바뀌면?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안 바뀌도록 내가 지금부터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는 알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3 때 2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이거 시험 안 본 학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이거 시험 안 본 학교는 하나도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거는 알고 있겠지. 이 하나의 현 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현의 길이가 같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같은 현의 길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원주각들이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원주각의 사이즈들은 여기 있는 원주각들의 모두 사이즈들은 다 똑같다라는 걸 알아요?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다 같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어디서 그려지는 다 똑같지. 그럼 다시 내가 어떤 요 A랑 똑같은 각들을 여기 있는 현의 길이 BC였던 스몰 a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얘는 무조건 다 각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오히려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럼 이쪽에서 우리는 이미 그건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얘 원의 중심을 진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진하게 만들어버려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지름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요 노란색 삼각형을 잡아줬을 때 나오는 여기 각 C의 크기는 몇 도라는 걸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얘가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몇 도예요? 여기가 지름이지. 얘 원주각의 사이즈를 구해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원주각의 사이즈는 무조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 90도인 거는 다 알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은 사실상 뭐야? 그럼 여기 있는 얘랑 각의 사이즈가 어차피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어차피 옮겨져도 그게 그거일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원했던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그냥 지름만 진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기 우리는 A'이라는 점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여기는 A'이라는 점도 A랑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사실 이거 증명 다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의 상황에 따라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얘 직각삼각형이었던 겁니다. 그때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그때 여기가 A'인데 어차피 A'으로 간다 하더라도 얘 현의 길이가 그대로 A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아준. 그때 나는 여기 있었던 요 A'이라는 요 각에 의한 나는 지금부터 뭐를 구한 거냐면 삼각비를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과 B는 어차피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얘가 현재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sin A가 누군지는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여기서 sin A를 구해주는 건 실제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sin A'을 구해주는 거랑 같고 그럼 sin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빗변분의 높이만 진행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대로 핏변분의 높이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외접원의 지름이 핏변, 그때 얘가 높이가 A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난대 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해서 만들어낸 게 저거라는 것이 나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증명 끝난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 공식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명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증명 다 끝났어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외접원의 지름에 대해서 정리하면 저식되는 거예요. 됐지? 이걸 저 외접원의 지름에 대해서 정리하면 저식되는 겁니다. 그럼 니네 이거 감 잡았잖아. 90도일 때도 얘랑 똑같은 상황일까 아니면 다른 상황일까? 90도일 때까지는 똑같겠지? 다르지 않겠지? 그래서 90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90도까지는 이 방법으로 그대로 증명합니다. 됐죠? 그럼 90도까지는 증명하는데 그럼 하나 남았잖아. 얘가 이제 다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우린 예각일 때는 다 증명됐어. 직각까지도 증명은 됐어. 됐냐 여기까지는요? 직각까지는 증명이 됐어. 하지만 둔각일 땐 증명이 안 됐어.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만 보여주면 돼. 마지막은 둔각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둔각까지 된다는 거 보여주면 그냥 다 써도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래서 둔각이 될 때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잘 봐라. 이 둔각을 증명하실 때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중3 과정인데 니네가 중3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나 봅시다. 그래서 여긴 전반적으로 중3 과정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 증명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배운 게 중3 과정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자면 이렇게 해서 볼게요. 똑같이 원을 그릴게요. 왜 너만 안 쓰고 있어? 빨리 써. 이거 다 쓰는 거야. 증명 나중에 똑같이 증명해봐야 돼 이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둔각삼각형 하나 그릴 거야. 그럼 니네 보통 둔각삼각형을 여기 있는 요 원을 외접원으로 잡아가지고 그릴 거잖아. 그럼 보통은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를 안 지나가게 그릴 거냐면 지름. 얘 안 지나가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포인트니까 그럼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럼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둔각삼각형 아님?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얘 하나를 잡아서 얘를 A라고, 그럼 여기를 B라고, 그럼 여기를 C라고 잡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면 또다시 뭐 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얘를 그대로 각을 이쪽으로 옮겨볼까 하면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지 않아요? 왜? 여기가 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줄 때 나오게 되는 이 친구를 잘 봐봐. 이거를 그러면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그대로 한번 쫙 옮겨봐야지 하면은 얘는 각의 크기가 무조건 달라지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의 크기가 무조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떤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관계만 찾아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증명이 끝나요. 똑같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관계를 찾아주는 게 니네 또 중3 때 배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친구 하나만 기억해 볼게요. 이건 안 적어도 돼. 이 파란색은 안 적어도 돼. 이 파란색은 안 적어도 돼요. 홍선이, 넌 이거 나한테 배웠으니까. 뭘 아니오야. 넌 이거 나한테 배웠어. 내가 이거 친절하게 중3 때 그때 증명까지 해줬어. 내가 이거 왜 그런지 증명까지 해줬어. 서진이도 물어볼까? 중3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너 중3 때 시험 잘 봤다던데? 아니야, 정민쌤이 자랑했었어. 정민쌤이 나 배 아프라고 대놓고 자랑했었어, 그때. 기억나면 얘기해봐. 어차피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됐죠? 뭐? 응? 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쵸? 나는 미술학부가 아니니까.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미술은 전교 꼴찌했다. 나는 미술은 전교 꼴찌했다. 나는 못 그린다. 난 당당하죠. 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잘 봐. 내가 이런 임의적인 사각형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아주 간단한 성질 하나 가지고 있지. 얘가 아무리 뭐 지름이 지나든 안 지나든 여기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은 무조건 몇 도라는 걸 알고 있죠? 180. 이거를 좀 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180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맞죠? 그럼 나는 180이 되도록 만들어줄 건데 나는 왠지 여기에 어떤 지름 하나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지름을 이렇게 싹 그려놓고 야무지게 보면
얘도 우리는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우리가 스몰 a라고 잡아주고 나는 여기 있었던 각을 a''으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었던 요 친구는 사실은 예각인데 그 예각 자체가 뭐야? 여기 있는 요 친구를 180에서 뺀 것이 이거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에 따라서 우린 얘네들 각변환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줄 수 있죠. 각변환은 어차피 여러분들 다 선행 때 배우셨을 거니까 각변환의 기억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인일령고는 시험까지 봤으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변환의 기억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기말고사 때 시험 안 봤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각변환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찾을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찾는 거야 똑같이. 그럼 여기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잡습니다. 자 이거 바꿀 수 있죠?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로 바꿀 수 있지? 야 나경이 너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시험 봤잖아 이거. 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 너는 기억해야지. 넌 중간고사 봤어 이거. 자 파이가 몇 도예요? 다 같이 얘기해봐. 파이 몇 도? 180이죠. 180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갈라주는 선이죠? 이건 다 같이 중간고사 봤잖아. 뭐 중간고사 끝과 동시에 다 지워버리고 왔냐고. 딜리트 눌렀어? 아 진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파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빼면 2사분면 쪽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어차피 자기값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 부호 바뀌어 아니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사인 A랑 똑같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A로 잡아줄 수 있었던 친구가 사실 여기는 얘에 대한 똑같이 삼각비를 그대로 쓰게 되면 외접원의 지름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편 이게 높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A라는 것 자체가 똑같이 외접원의 지름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 스몰 a랑 같다. 그럼 뭐야? 저기 있는 예각의 때랑 증명 과정이 똑같아졌죠. 그쵸? 똑같은 식이 증명이 됐지. 그래서 똑같은 식이 증명이 되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면 막 갖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요. 그냥 삼각형 안에 주어져 있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막 갖다 쓰셔도 된다는 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하나예요. 그럼 제가 언제 쓸 거야? 이게 관건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수능 문제들을 싹 다 분석을 해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결론 낸 게 좀 밑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증명한 모든 수능 문제는 다 이 상황일 때만 쓰여요. 이 상황 아니면 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코사인 법칙으로 풉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내가 최근 수능까지 싹 다 분석해서 만든 결과니까 이거는 니네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도 잘 못 들어요. 1타 강사 선생님들 아니면은 잘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체크하고 왔어요. 자, 여기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잘 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사인 법칙은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이럴 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있는 1번과 2번 둘 다 별표 치고 외우시고 얘네들만 사인 법칙에서 사용합니다. 이거 아니면 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일 때만 사인 법칙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만 잘 외우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풀면 다 풀려요. 코사인 법칙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경우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포인트는 그냥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사인 법칙 언제 쓰면 되냐면 이것만 알면 돼. 한 각과 이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어떤 하나의 각과 마주보고 있는 편 이 두 가지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다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편이 주어진 경우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일 때만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그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다 사인 법칙 못 써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붙일까? 그냥 하나만 더 붙이면 대놓고 얘는 그냥 사인 법칙 쓰세요라고 그냥 떠먹여주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하는 문제. 그건 그냥 100% 사인 법칙 써야 돼요. 코사인 법칙은 그걸로 증명이 안 되거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뭘 구하는 경우일 때도 추가해주면 되냐면 이거.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경우.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기. 여기까지는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은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들은 사인 법칙 쓰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너무 상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물론 단독으로 나온 학교 있었습니다. 인화여고. 너네는 이거 단독으로 냈으니까 하는 방법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인화여고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게 다예요. 오늘 개념은 이게 끝이고 그럼 가볍게 아주 간단한 예부터 보도록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이거는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ABC에서 나는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을 줬는데 각 A, 각 B 그리고 스몰 a를 알려줬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스몰 b 얘네들이 누군지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럼 사인 법칙을 잘 쓰려면 요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대충이라도 그리세요. 삼각형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 삼각형을 좀 그림으로써 우리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A점 잡고 여기 B점 잡고 여기 C점 잡아가지고 얘네 셋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각이랑 변을 다 이렇게 표현해주면서 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 각부터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여기 각부터 찾아줘. 그럼 여기 있는 각은 여기 문제에서 준 거니까 여기 있는 얘 4분의 파이인 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B도 같이 알려줬네요. 그럼 여기 있는 각 B도 똑같이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3분의 파인 것까지는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스몰 a를 알려줬는데 이제부터 너네가 약속했던 거에 따라 스몰 a 그냥 쓰면 되지. 그럼 스몰 a는 각 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각 누가 마주보고 있는 게 스몰 a예요. 그치? 여기 있는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스몰 a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우리가 이 루트 2로 잡아주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각의 크기와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외접원의 지름 구하는 공식 사인 법칙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외접원의 지름 구하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외접원의 지름 구하는 공식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각 근데 내가 어떤 각 하나 잡아줬을 때 웬만하면 그 각은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각을 잡아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 난 여기는 사인 4분의 파이를 구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그때 2루트 2라고 줬으니까 그럼 이렇게 2루트 2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럼 얘 계산해주면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외접원의 지름을 찾는다. 여기까지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알지? 사인 4분의 파이가 몇 분의 몇이야 이거? 사인 45도니까.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 그대로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루트 2분의 결국나는 2 루트 2. 번분수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나누기로 해가지고 역수 구하셔도 되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그냥 역수 구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2 루트 2에 곱하기 얘네 위아래 뒤집힌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루트 2분의 2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서 외접원의 지름을 찾아주면 돼요. 약분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됩니까? 계산하면 돼. 정답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4. 그럼 외접원의 지름이 4니까 그럼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 얼마? 그치? 그래서 반지름은 2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치? 외접원의 지름이 4라니까 반지름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2일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스몰 b를 구하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어디 찾으라는 얘기냐면 성분 AC. 여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쓰면 나올 것 같죠? 그럼 나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똑같이 외접원의 지름 4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때 여기 있는 4가 분수로 가게 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사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이번에 각 B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는 스몰 b를 찾을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각 B가 몇 분의 파이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각 B가 몇 분의 파이래요? 그래 3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스몰 b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B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4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인 3분의 파이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얘 몇 도야? 3분의 파이 몇 도예요? 60. 사인 60도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스몰 b가 2 루트 3이라는 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실제 수능에서 나왔었던 사인 법칙의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였고요. 사인 법칙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 단독으로는 안 어려운데 이 친구가 코사인 법칙이랑 붙으면 까다로워져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옆에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공식이랑 좀 친해지세요. 이제부터. 알겠지? 자, 옆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적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펜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볍게 푸는 방법만 딱딱 잡아주고 넘어갈 테니까 1, 2번은 가볍게 지금 여기 내가 이 친구에서 풀어줬던 방법이랑 아예 똑같이 푸니까 이 친구는 내가 방법만 보여드릴 거고 3번에 좀 집중을 할 건데 3번에 집중하는 이유는 너네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푸는 방법 기억나니? 자, 나는 삼각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악수하지 말고. 아? 진짜 악수하지 말고. 삼각 방정식 기억해? 기억나? 아, 악수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래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번은 그래서 내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게 좀 3월달에 좀 열심히 좀 하지.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끄덕끄덕대고 있어. 자, 해봐 이제. 1, 2번은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집중할게요. 자, 빨리 보고 갑시다. 자, 보세요. 야, 여기에서 어려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도형 껴야 어려워.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이 실제 수능에서 처음으로 문과에서 나왔을 때 진짜 쉬웠어요. 근데 통합이 되고 나서 그지 같아졌어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문과 잘못, 이과 잘못? 아니지, 평가원 잘못. 그쵸? 정확하게 하면 평가원 잘못이지. 지들이 통합시켜놓고, 정확하게 하면은,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니네가 가서 떠벌떠벌거리진 않을 거니까, 이 아저씨 잘못이지. 이 아저씨가 통합시킨 거잖아. 맞아요? 이 아저씨가 다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니네 성인 되고 나서 대통령 바뀌잖아요. 대통령 잘 뽑으셔야 돼요. 알겠죠? 대통령 40대 되어야 돼요. 아, 맞아. 야, 나 시장 출마할 수 있더라? 야, 시장 나이가 만 25세래요. 아, 진짜로. 나랑 동갑인 여자 어떤 분이 경기도의 시장으로 출마했어. 경기도 시장 출마했더라고. 예비 후보 보는데, 야, 97년생이래. 31살의 여잔데, 어떤 당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시장 출마하셨대요. 보라색이었나? 되게 유명한 당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오, 하긴 했어요. 그럼 나도? 왜? 나 하면은 누가 뽑아주겠지. 두 편 잃었어? 자, 보세요. 자, 빨리 합시다. 1,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갈게요. 앞에 오세요. 자, 1번은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사인 법칙 잘 쓰고 싶잖아.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거든. 뭘 줬냐 뭘 안 줬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한 줄만 적어놓고 가주세요. 니네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도형을 어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니네가 도형을 친하게 안 지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형을 혐오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도형 혐오하시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때 삼각형 배우면 이거 왜 배움? 사각형 배우면 이게 뭐임? 먹는 거임? 원 들어가면은 우액 3.14가 왜 튀어나옴? 이러잖아요. 다. 그쵸? 내가 지금 초딩하면서 실제로 느낀 거예요. 초딩하면서 실제로 느낀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잘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발 그리세요. 됐어요? 그래서 상황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상황 이해를 뭘 이용해서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순합니다. 상황 이해는 그림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 끝. 이게 다예요. 이 한 줄만 적어놓고 1, 2번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방법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펜 내려놓고 봐봐. 펜 내려놓고 봐봐. 자, 펜 내려놓고 봐봐. 자, 이쪽에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집중. 1번.
그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뭐 누가 봐도 대충 각은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동각삼각형 하나 그리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얘를 A로 잡고 얘를 C로 잡고 얘를 B로 잡아가지고 나는 여기 있었던 얘 각이 30도고 얘 각이 그냥 45도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그리고 나는 여기서 스몰 a를 준 거죠 그럼 여기는 스몰 a 얘잖아 여기 마주보고 있는 편 그때 얘가 현재 몇 루트 몇이라고 줬을 때 그렇지 2루트 2라고 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스몰 누구예요? 스몰 c 그럼 스몰 c면 각 누가 마주보고 있는 편을 찾으란 얘기니까 각 C 얘가 마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사인 법칙 같지 왜? 각과 마주보고 있는 편 각과 마주보고 있는 편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건 무조건 다 외접안의 지름으로 동일하거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그러면 내가 각 A를 기준 잡았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각을 30도로 잡았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변의 길이 2루트 2부터 출발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현재 외접안의 지름이 될 건데 이 외접안의 지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인 저기 있는 각을 똑같이 45로 잡아줬을 때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스몰 c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겠지. 이게 사인 법칙인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쓰면 그냥 C 나오죠. 이게 답이야. 됐죠? 답은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내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봐. 그림 알면 금방 풀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야 이번 더 쉬워. 봐봐라. A 줬고 C 줬고 B의 길이 줬지만 여기 있는 각 A랑 각 C의 크기 알면은 각 B도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오지? 맞아요? 왜? 삼각형의 세 각도의 합은 몇 도니까요? 180도라는 걸 활용하면 얘네들을 통해서 그럼 나는 각 B가 몇 도네? 이 정도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각 B는 몇 도야 이거? 가볍게 찾으면? 60이시죠? 둘 더하면 120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80에서 우리 120 빼면 60이시니까. 그래서 얘 삼각형 그리면 뭐 이런 모양이에요. 대충. 그쵸? 뭐 정교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A로 잡았을 때 나는 여기 있는 A가 45도. 그 다음에 나는 여기 B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B를 60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를 나는 75도로 잡아줬을 때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내가 3이라는 걸 줬고 갑자기 왜 저번에 판지름 찾으라는 거야. 대놓고 사인 법칙 쓰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사인 법칙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서 오케이. 그럼 나는 왜 저번에 지름을 먼저 찾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왜 저번에 지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인 값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100% 활용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각도가 60도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게 3이다. 이거 풀면 끝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 먼저 우리가 좀 친해져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안 지워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답 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알겠죠? 3분이면 충분하니까 얘네 둘은 3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공식이랑 좀 친해져 보세요.
이제 1, 2번은 다? 1, 2번 좀 잡혔죠? 3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시간을 좀 일부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식이랑 좀 친해지세요. 알았지? 안녕, 나는 누구라고 해. 우리 같이 친해지지 않을래? 이런 작업 좀 하세요. 벌써부터 절교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지? 절교,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나는 사인 법칙이랑 절교할 거야. 그럼 나중에 코사인 법칙이랑도 절교할래? 어? 내야. 뭘 내야. 절교하지 마시고, 알았죠? 자, 보세요. 3번 가겠습니다. 별표. 3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내신에는요. 됐죠? 수능에는 이딴 거 안 나와요. 수능에는 이딴 거 안 나와요. 이거보다 더 그지 같은 게 나오지. 됐죠? 3번은 여기 앞에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내가 푸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답을 좀 내드릴 테니까 그 답 낸 거를 바탕으로 똑같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단독 문제 내가 3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단독 문제 3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알겠지? 하다가 풀이 과정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스몰 b 줬고 스몰 c 줬고 각 b 줬고 거기서 나는 각 a랑 각 c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답 필요 없고 일단은 그림을 그린다. 그쵸? 근데 얘가 현재 각이 하나라서 얘가 예각인지 둔각인지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막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림에 막 그렇게 나 이건 무조건 잘 그려야 돼. 그건 미술 시간에 잘 그리면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수학 시간에는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 A 잡고 여기 B 잡고 여기 C 잡았을 때 자, 그럼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까지 잡아줬을 때 나한테 준 정보들을 하나하나 채우면 됩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로 준 정보가 각 누구를 줬어요? 지금 이제 각 하나 줬네요. 각 누구? 각은 누구 줬어요? 저기 3번을 보니까 각 누구 줬어요? 각은 b 줬죠. 그럼 여기는 b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각 b는 몇 도? 45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스몰 b도 줬죠. 스몰 b는 얼마인 거를 줬습니까? 지금 보니까 스몰 b는 얼마? 2라는 거 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c도 줬네요. 스몰 c는 여기네요. 루트 얼마라는 거 줬어요? 스몰 c도? 루트 6이라는 거를 줬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거는 사인 법칙.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 있는 각 A랑 각 C가 도대체 누구니? 라는 거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식만 잘 이용해보면 우리가 배운 공식은 어떤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인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왜 저번에 지름이랑 동일하다라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는 뭘 먼저 찾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A 아니면 각 C? 각 C를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왜? 얘는 그래도 마주보고 있는 변이 누군지는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을 잡았을 때 그래서 나는 지금 다 각 C를 찾으면 되는구나. 그럼 각 C가 나오면 각 두 개가 나오니까 각 A는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 딱 각 C를 찾으려고 했고 각 C는 외접안의 지름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사인 여기 있는 45분의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였던 2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각 C는 그대로 사인 C로 잡아주면 되죠?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루트 6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기만 하면은 땡. 그럼 얘네 올리고 얘네 올리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2 곱하기 나는 여기 있는 사인 C를 잡아준 거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루트 6에다가 나는 사인 45 몇 분의 몇이죠? 사인 45는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그대로 계산해 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루트 12니까 다시 정리하면 2루트 3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2루트 3을 2랑 다시 한 번 더 약분해 주게 되면서 얘가 루트 3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C가 뭔지는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C를 구하게 되면 사인 C가 몇 분의 몇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니까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면 끝. 그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뭐 해주면 되냐면 진짜 사인 C 값이 누군지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은 반드시 뭘 이용해서 내가 푸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으니까 이때 쓰는 게 그래프예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에서 그래프 안 쓰면 이건 직무 6입니다. 무조건 그래프 그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값을 유도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얘가 지금 실제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사인이 끊어지지. 몇 파이에서? 사인은 몇 파이에서 끊어지죠? 계속? 그치? 얘는 360도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에서 끊어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파이가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다 절반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파이.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다 절반이야, 다 절반. 알겠지? 왜?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다 여기 각각으로 잡아주게 되는 2차 함수들은 다 여기 있는 대칭축이 존재했을 때 그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선대칭 도형이에요. 기억 안 나는 인간들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시험 때 밑에. 알았죠?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복습하셨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여기 간격은 계속 파이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그럼 파이가 몇 도니까요? 180이니까 그래서 180 기준으로 계속 떨어져 있더래.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끝. 그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세 각도의 합은 어차피 180 못 넘어가잖아. 그쵸? 그럼 어디까지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냐면 이렇게 감잡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여기만 그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180 못 넘어가니까. 코사인 법칙은요. 똑같이 180이 되는 순간까지만 그리면 돼요. 어차피 180 못 넘어가거든.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는 요 빨간색 부분에서 나는 실제로 어디가 되는 거를 찾을 거냐면 여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직선과 만나는 점들을 찾을 거야. 그게 방정식의 해니까. 맞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2분의 루트 3이랑 만나게 되는 점 여기를 구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찾게 되는 y는 여기 있는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따따따따따 여기랑 여기 따따따따따 얘네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최대값이 얘네들의 절반이니까 얘가 이제 2분의 파이 다시 얘기하면 90도가 되는 순간 그럼 그 90도 이전에 있는 각에서는 찾을 수가 있잖아.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각도가 몇 도인지는 나오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확실히 됐어. 그럼 얘기해봐. 몇 도야? 2분의 루트 3이 되는 사인값. 몇 도냐고. 아니, 몇 도냐고. 2분의 루트 3이 되는 사인. 그래 60이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여기 있는 얘가 3분의 파이. 다시 얘가 60도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찾아야 돼요. 특수과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겠죠? 됐어요? 됐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야,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빨리.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안 돼요? 네,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건 단순히 사인 법칙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됐지. 딱 여기까지 됐지 지금 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각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속성으로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자면 사인 그래프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다시 한 번 더 볼 거니까 그때 내가 얘기해준다고 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인에서는 어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2차 함수 하나 모양이 나온다. 사인 법칙에서는 이 정도만 그리면 된다. 알겠지? 여기서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그리고 여기가 끝이야. 즉 여기가 180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몇 차 함수야? 얘 몇 차 함수야? 이것만 봐봐. 이 모양 몇 차 함수 같이 생겼어? 2차 함수 같이 생겼지? 2차 함수는 너네 1학년 때 배웠지? 2차 함수는 추계 방정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선대칭이 이룬다는 거. 맞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얘 같은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이 친구는 여기 있었던 요 간격과 이 간격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는 어떤 것이 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를 한 텀으로 잘라서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여기 있는 남은 애들끼리도 간격이 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과 이 사인이 만나게 되는 순간을 찾아주는 게 방정식의 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얘 절반은
여기 있는 얘네 같은 길이로 갖게 해주는 절반은 중점이니까 얘가 지금 이제 180의 절반 90도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이 90도 왼쪽에 있는 건 예각이잖아. 그럼 예각은 니네가 삼각비를 통해서 이미 다 외우고 있거든? 그럼 그거는 너네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예각부터 찾아봐. 얘 몇 도야? 이거 만들어주는 사인이잖아. 몇 도예요? 그게 60이잖아. 그래서 여기 60까지는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여기 있는 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딱 정확하게 60도예요. 그럼 이거만큼의 간격이랑 여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오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같겠어? 아니면 다르겠어요?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80에서 60만큼 왼쪽으로 간 거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 됐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80에서 60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가 그래서 몇 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0이 되면서 그래서 C값이 2개가 나와요. 이건 사인 그래프 성질 때문에 그래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기억은 해도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할 때 내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이 정도는 속성이야. 알겠죠? 3월에 배우셔가지고 다 까먹으셨죠? 복습하라 했을 때 복습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고. 그죠? 시험 대비한답시고. 그래서 그때 그거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주게 된 게 실제로 내가 그럼 각 C로 잡아준 거는 2개. 그래서 여기 있는 60도랑 여기 있는 120도 둘 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각 C 나왔고 각 D가 나왔으니까 각 A도. 그러면 각 A는 그냥 어디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180에서 빼준 게 정답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 A는 180에서 B랑 C를 더한 거를 빼주면 그대로 답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60과 45를 더해서 만들어낸 105를 빼주면 그게 첫 번째로 가계이가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05를 빼주니까 첫 번째 답은 그래서 75도 두 번째 거는 45랑 120을 더한 거를 빼주니까 165 빼주면 되죠? 그럼 180에서 165 빼면 몇 도가 됩니까? 15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얘네들이 세트입니다 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낯선 과정은 여기입니다. 이 낯선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를 다 중간고사를 안 봐서 그래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 중간고사를 안 봐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 드릴 테니까 이 한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여러분들 힘으로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답을 완성해보세요. 알겠죠?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3분 동안.
부터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친해졌던 이 친구와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한 인간들은 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자, 교재는 점검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재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 놓으세요. 알겠지? 교재는 미리 당일날 좀 풀어 놓으세요. 자, 대표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대표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집중.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생각보다 잘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려면은 너네 뭐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냐면 니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비례식이라는 거 기억나니? 비례배분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요? 그때 잘 배웠니? 비례식 비례배분 할 때? 왜 대답이 없어? 불안하게. 비례식 기억나요? 비례배분 기억나요? 불안한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문제를 되게 잘 풀려면 여기 2번은 해시태그 하나만 잡아주세요. 뭐 하나만 잡아주면 되냐면 비례식. 이건 비례식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각이든 변이든 무언가 하나는 알려줄 거거든? 100% 활용하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잘 해석하면 된다. 다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딱 초점 맞춰야 되는 거는 이제 펜다 내려놓고 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너네 그냥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건 밑줄 얘밖에 없어. 이것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아, 이거 대놓고 변의 길이 준 거네? 그럼 변의 길이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여기까지만 딱 잡고 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이 같대. 그럼 적어도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다 같은 거래 아니면 다른 거래? 다 같은 거래.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보는 순간 나는 A 더하기 B가 누구였고 B 더하기 C가 누구였고 C 더하기 A가 누구였다 정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딱딱딱 나열해놓고 가게 되면 우리는 얘기해봐. A 더하기 B는 얼마라고 취급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치? 다 같이 5라는 거 얘기해주면 되고 B 더하기 C는 얼마로 취급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6, C 더하기 A는 7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원래 같은 숫자 곱해져 있는 것이 있을 거니까 서술형을 쓰실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얘까지는 써주셔야 완벽한 답안이에요. 물론 안 써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을 그대로 우리는 싹 다 뭐 해보면 되냐면 더해보면 그럼 무한과 관계식이 하나 생길 것 같죠? 왜? 더하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한번 좀 더해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네 더하면 A랑 B랑 C를 더한 게 다 2개씩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을 더한 것이 쟤네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 18K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A랑 B랑 C를 더해준 게 나는 여기 있는 9K라는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만 찾으면 돼요. 그걸 이용하는 게 다시 위에 거예요. 그치? 왜? 만약에 내가 A를 찾고 싶으면 누구만 날려버리면 되냐면 얘만 날려버리면 되는데 B 더하기 C를 준 건 6K라고 줬기 때문인 거야. 맞죠? 그럼 A랑 6K를 더해서 9K 만들 거니까 그럼 A는 몇 K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죠? 그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인 거지. 그럼 같은 원리로 B도 구해볼까요? 그럼 B는 누구랑 누구 더한 거 알면 되냐면 얘네들 더한 거 알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얘들 더한 게 7K라며. 그럼 B는 그래서 몇 K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까? B는 그래서 몇 K? 그치? 얘가 그래서 2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그럼 C도 똑같이 풀 수 있겠네요? 그럼 C를 구하려면 얘네들만 알면 되는데 A 더하기 B는 몇 K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남은 거는 4K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어쨌든 변의 길이가 나온 거거든. 그럼 변의 길이 가지고 sin A, sin B, sin C를 구하려잖아.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무슨 법칙 쓰는 게 나을 것 같냐? 지금 상황에서는요.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다. 이거 방금 배운 사인 법칙 쓰는 게 나을 것 같지. 사인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좀 더 폭넓게 쓰는 요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정답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 따라서 구하게 되는 게 여기 있었던 얘 사인 A와 여기 있는 사인 B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사인 C 얘네 셋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거 자체가 우리 사인 법칙 공식에 따라서 얘가 외접원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얘가 외접원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외접원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 A, B, C 대신에 저거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고 똑같은 거 다 날려버려도 되지. 그러면 간단한 B는 나오죠. 그러니까 B를 구해주는 거는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토대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비례식을 해석해서 얘네한테 주어져 있는 게 각인가 아니면 변인가를 활용해주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편하다.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3분 동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있습니다. 2-1번. 알겠죠?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지? 약간 여기는 어떤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겠냐면 이거를 풀었을 때 딱딱딱딱 약간 좀 연결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뭐 외워서 푸는 애들이 많기는 한데
여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좀 얘기해 주는 거를 같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A랑 여기 있는 사인 B랑 여기 있는 사인 C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이 나는 여기 있는 2대 4대 5다. 요것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가 2대 4대 5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인 값들을 그대로 사인으로 인정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가기에는 정보가 없죠. 사인 값이 몇 도라는 거.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얼마라는 값도 안 줬고 사인의 합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인은 아까 배웠다시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안의 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로 그러니까 외접안의 지름과 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가 사인 법칙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인들을 보는 순간 얘네들은 갑자기 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면 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외접안의 지름과 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볼 수도 있게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사인 A입니다. 그럼 사인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안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 B는 똑같이 외접안의 지름을 잡아줬을 때 그 외접안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사인 B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사인 C도 똑같이 바꾸면 얘가 현재 외접안의 지름분의 얘가 현재 변의 길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똑같은 거 다 지워지니까 뭐야? 얘는 그냥 변의 길이 알려준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그거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인 값 나오면 사인 법칙을 한번 좀 연결을 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 이거 문제 못 푸는 건 사인 법칙이라는 저 공식이 아직 너네랑 안 친해서 그런 건데 공식 외우고 그 다음에 좀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한번 바꿔봐서 오히려 사인 값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사의 관계로 볼 수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왜 수현이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인을 보는 순간 얘네들을 가지고 뭐 그냥 사인 A가 몇 K다, 사인 B가 몇 K다, 사인 C가 몇 K다 하면 너무 위험하지. 사인의 총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사인을 바꿀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준 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바꾸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법칙으로 바꾸면은 적어도 변의 길이가 나와. 그럼 삼각형의 변의 길이 관계를 주고 애초에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것도 변이야. 그럼 변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B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B를 구하는 거 가지고 뭐 제대로 된 숫자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숫자는 다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기본 원리가 이런 원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좀 자세히 보는 중입니다. 이거 수연이까지.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3번 들어가겠습니다. 쭉 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속 똑같이 연습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하나만 좀 잡아주고 넘어갈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딴 거는 아니고 해시태그 하나만 다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기 2-1번에서 미리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 사인 값은 변의 길이로 바꿔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번에서 내가 지금 적어주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삼각비가 있어요. 특히 사인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삼각비 특히 사인은 웬만하면 뭐로 바꿔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하냐면 사인 법칙을 활용하세요.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는 거야. 그럼 사인 법칙 활용해서 그냥 대놓고 뭐 해주시면 되냐면 이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그냥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 보게 되면은 얘네들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사전 지식 하나만 딱 심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자 이제부터는 기호 구별을 해드릴게요. 해시태그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문제 푸는 테크닉이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앞으로 이 기호를 쓰면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유형을 풀기 위한 앞의 개념들을 내가 설명할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 기호가 들어가면은 앞의 개념들이니까 그 앞의 개념들 중에 니네가 만약에 까먹었다면 적어놓고 가세요. 사실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됐죠?
대부분 나한테 들었을 건데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친구입니다. 삼각형의 판단입니다. 자, 나한테 1학년 때 들은 친구들은 다시 한 번만 기억해봐. 우리 삼각형 몇 개만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참고로 나는 손가락을 알려줬다 지금? 몇 개만 판단하시면 돼요, 삼각형은? 3개만 있으면 돼. 3개만 알면 돼. 3개만. 알겠지? 니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안 배운 세대입니다. 고등학교도 알기 때문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딴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됐죠?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 상에서는 정확하게 이 3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3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것만 쫙 보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삼각형의 판단을 해주는 과정인데 삼각형의 판단 과정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봐주면 돼요. 첫 번째, 삼각형은 어떤 거부터 봐주면 되냐면은 제일 만만한 게 무슨 삼각형이 있냐면 이거 있죠?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판단해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단해주는 게 무슨 삼각형이 있냐면 직각 삼각형 판단해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정삼각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1학년 때도 이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 나오진 않아요. 1학년 때 나온 거 그대로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정삼각형 얘네 셋은 그나마 공통점이 있어. 얘네 다 뭐 가지고만 판단하는 아이들이야? 얘네 뭐 가지고만 판단이 가능한 아이들이야? 각도?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이 각도가 2개의 각이 같다는데 그 2개의 각이 몇 도인지 모르니까 안 돼요. 이거 그냥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 셋은 다 똑같아. 그냥 뭐 가지고 판단하는 게 끝이냐면 얘네 다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만 안다면 삼각형을 판단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한다.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몇 개의 변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치? 2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2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려면 얘는 무슨 정리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이거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직각삼각형은 끝나고 정삼각형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얘네들은 그냥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치? 얘는 3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3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결국은 변의 길이 가지고만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같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네 둘이 사전 지식이고 이거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빠르게 풀 거니까 잘 보고 끝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이제 봐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 A sin A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 sin B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C sin A C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더한 게 이거랑 같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사인은 설레서 다 사인 법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삼각형인지 얘기하라. 삼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변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 변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인이 있으면 저건 각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각은 뭔지 모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렇다고 뭐 특수하고 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럼 바꿔봐. 이거 알고 있으면 도움은 돼요. 참고로. 그때 어떤 사인 값은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왜 저번에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랑 같다. 이거 이용하면 훨씬 도움 많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면 사인 A를 바꿀 수 있지. 사인 A는 뭐분의 뭐라고? 그래서 그렇지. 왜 저번에 지름분의 이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편 스몰 A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됐죠? 사인 B는 그럼 같은 원리로 바꾸면 되니까 얘는 왜 저번에 지름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는 뭐가 돼? B가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사인 C는 왜 저번에 지름분의 뭐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왜 저번에 지름분의 뭐? 여기 있는 C. 그럼 다시 분모에 있었던 2R은 다 날려버려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봐.
그럼 얘네 A랑 A 곱하니까 그래서 A제곱, B랑 B 곱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제곱이 그래서 얘가 뭐 제곱이랑 같냐면 C제곱이랑 같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가 됐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린 거야? 직각삼각형. 그럼 정답은 직각삼각형. 근데 직각삼각형은 몇 도가 90도인지는 밝혀야 돼, 안 밝혀야 돼? 밝혀야 되고 그 90도인 거를 밝혀주는 건 누구냐면 B변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B변은 단독으로 있는 애가 B변이니까 그럼 B변은 A예요, B예요, C예요? C가 B변인.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도 누가 90도인 거야? A, B, C 중에선? 그치? B변이 90도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얘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 사인 법칙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것만 빠르게 좀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4번 하나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 4번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정리 다 했으면 4번 볼게요. 4번. 그래도 공식이랑 조금은 친해졌나요? 벌써부터 절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교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 절교하지 마시고 4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인스타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유튜브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영어 일단 집어치우시고 수학 뭐 영어가 대학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대학 보내주는 거 아니야. 대학은 수학이 보내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잖아. 영어는 다음날 하시고 수학 오늘 개념편에 있는 문제 안 푼 것들만 다시 풀고 자세요. 알겠지? 배운 내용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시 푸시고 그거를 싹 다 풀어서 내가 오늘 수업 끝나면 내가 해설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어쨌든 답 좀 맞춰보시면 됩니다. 서재에는 내가 밴드랑 다 줄게요, 이따가. 그래서 밴드랑 오픈 채팅이랑 다 줄 테니까 거기에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에 제발 프린트 숙제 좀 푸세요. 총 36문제일 겁니다. 쌤이 꼭 내는 시험 문제까지 해가지고 36문제니까 그 앞에까지 하면 한 20문제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20문제, 25문제 정도니까 한 이틀 정도에 나누어서 푸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틀 정도에 나누어서 푸시고 마지막 날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랑 쌤이 꼭 내는 문제 그거를 좀 연습해서 금요일까지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금요일날 사인 법칙을 어느 정도 연습했다는 전제 하에 나는 코사인 법칙 나갈 거니까 연습 많이 해서 오세요. 알았죠? 코사인 법칙은 얘보다는 공식이 쉬워요. 근데 상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는 시간을 좀 쓸 거예요. 알겠죠? 아직 2분 남았으니까 2분 안에 이거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앞에만 보세요. 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진짜 여러분들이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만을 가지고 똑같이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했던 것만 가지고 풀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게 되면 니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고 B랑 C니까 여기를 궁금해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나한테 준 각은 지금 이제 하나를 줬어요? 두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에이 이건 삼각형의 각도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여기는 외곽을 줬다라는 건 얘네 둘을 더한 게 몇 도인지를 알려준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거를 줬고 여기가 몇 도인지 알겠죠? 왜? 둘을 더한 게 75도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각도까지 찾아주면 각도 두 개, 편 하나를 줬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몇 도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그래 얘가 30도인 거를 보여주게 되면 어머 그럼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 보이지. 바로 누구랑 누가 보이냐면 여기 있는 얘 각도와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얘가 지금 현재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푸는 게 여기 문제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보내주는 게 끝이니까 그럼 이건 무슨 법칙 쓰면은 끝난다는 얘기? 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여기 있는 사인 값.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45분의 x랑
여기는 얘가 똑같이 사인 30으로 잡아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사인 30분의 200 이렇게 잡아줄 때 둘이 서로 같던데 이거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생활 문제라 해가지고 쫄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서 그냥 푸는 겁니다. 알겠죠? 상황 이해만 잘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연습 다 해오세요. 금요일까지. 알았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연습 다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